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BJTV 보도본부입니다. 한 주간 간추린 뉴스를 현장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희망적인 소식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죠.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가 살아나야 할 텐데 일자리 파국이 계속되어 걱정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청합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선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에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최대 150억 원 국비 지원이 되고 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 정부 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기업으로 상생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고 상생의 가치를 창조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성차 공장 건설은 현재 24.3%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9월 생산 설비 설치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시운전, 4월 시험 생산을 거쳐 21년 9월 경영 SUV 차량을 양산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는 공장 건설과 경영 안전화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 완성차 공장 사업이 이번에 전국 최초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2일 상무시민공원 광주 스포츠재관 일대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약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파크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전시 및 체험시설, 교육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일부 시설물은 22일 착공해 11월에 준공하고 에너지 전시관은 8월에 착공해 2021년 6월 완료하여 한전에서 광주시로 이관하여 내년 7월에는 개관하게 되며 시민들에게 에너지 신기술 등 전시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에 있는 광주 국악상설 공연장과 옛 상무소 소각장에 조성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 등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다며 에너지파크가 시민이 보고 즐기는 지역 대표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동구청에 나가 있는 신관장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신관장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동구입니다. 임택 동구청장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사회활동을 중단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작년에 높은 호응으로 올해에도 연이어 추진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동구의 주소를 둔 경력 단절 여성으로 신규 참여 주민이 우선 대상자가 되고 나머지는 선착순이며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 후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나 구직 등록 확인서와 같은 경력 단절 증빙 서류와 함께 동구청 미래교육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택 동구청장은 충장로 4호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인 충장 4호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11일 충장 22 1층 카페에서 이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상점들이 이치해 있던 곳이며 1960, 8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의 중심부로서
많은 경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유동 인구가 줄어들고 시설이 낙후되는 등 활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 충장 4호 상생발전협의회 활동을 통해 충장노후 역사를 되짚어보고 활력이 사라진 원도심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상생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충장로 4호가가 경쟁력을 활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소식의 신관자였습니다. 네, 활력이 사라진 충장로 원도심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남구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남구청입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은 관내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이 세탁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점검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관내 세탁업소 156곳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사항은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탁용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드라이 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 내 얼룩 제거 약제 잔존 여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남구는 양림동 지역 주민들과 이곳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예술인 양림동을 방문한 관광객 모두가 공유하는 예술 여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예술 여행 지원센터 조성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양림동에 조성되는 펭귄마을 예술여행 지원센터는 펭귄마을 인근의 지하 1층, 지상 2층 한 옥으로 신축 예정인 청년 창작소 건물 내 1층에 들어섭니다. 남구 관계자는 양림동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역인데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예술여행 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이곳 센터를 적극 활용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예술 관광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양림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는 17일 백운고가 철거와 지하차도 건설 착공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교통 지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무조 3개반을 투입하기로 하고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백운광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체증을 빚고 있는 백운광장 주변 우회도로와 이면도로 구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불법 주정차가 가장 극심한 곳은 양림 휴먼시아 2단지 입구에서 오방로와 용산 IC 제2순환도로를 거쳐 나주 방향으로 향하는 우회도로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만 과태료 119건과 계도 150건이 이루어져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남구 소식의 김정희였습니다. 이제는 백운고가도로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운광장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구의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근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입니다. 서구는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각 동별 주민 30여 명으로 구성된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주요 정책 및 도시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행사 참여 및
여성 친화기업 실사 등 현장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제식에서는 신규 참여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 방향 및 금년도 시민참여단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서구는 오는 7월 14일까지 가칭 서구 둘레길의 상징적 특징이 잘 표현되고 주민들에게 친숙한 특색 있는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서구청 공원녹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8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4건, 우수상 12건을 선정하고 최우수상은 상장 및 상금 각 20만 원, 우수상은 상장 및 상금 각 5만 원을 수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서구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에코 프로그램 환경아 놀자라는 여름학기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 직접 느끼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광주 생명우습과 광주 전남 묵생연합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지구를 생각하는 건강한 먹거리, 당나무 연 만들기, 아파에 대한 나의 꿈 실어보기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위주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7월 한 달 동안 풍암동에 위치한 어린이 생태학습 도서관에서 1, 2차로 나눠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구의 소식의 윤석근이었습니다. 에코 프로그램인 환경아 놀자가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구의회에 나가 있는 장경화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장경화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남구의회 소식입니다. 남구의회 천신의 의원은 10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천신의 의원은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여 갑작스런 상황에서 여성 청소년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남구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입니다. 종이가 점점 올라가 얼굴을 가려. 어차피 안 나올 거야. 그래도 마이크도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아니 그래도 아니, 들고 마이크는 하셔.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처음에 마이크 든 여기가 한번 나오고 자 이제 거기서 또 하셔. 자 자 올라갔다가 3초 후에 준비하시고 마이크. 이거 안 읽어봤다. 마이크.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의회 오영순 서임석 의원은 10일 제267회 제1차 정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오영수 의원은 연령이나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의 의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각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이념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임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적용 범위,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등 가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등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구위의 소식에 장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BJB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김정희, 윤석근이었습니다.